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1년 1학기 연료체 요정해석 및 설계 분할 프로젝트에서 모세혈관을 모방한 PCB 기판의 냉각회로 설계를 주제로 발표할 3조 2교역 정윤성입니다. 저희 PPT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연구 배경, 해석 조건, 그리고 해석 결과와 결론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PCB 기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B 기판은 Printed Circuit Board의 줄임말로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판 안에 납땜이나 금속 회로를 배선을 해서 회로도로 사용하는 판을 PCB 기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살면서 주변에서 PCB 기판을 매우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 메인보드나 저희 수업 때 많이 쓰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처럼 이러한 것들이 PCB 기판의 한 종류입니다. 특히 PCB 기판 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소자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자들이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열 발생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PCB 기판을 열 화상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자 속에서 발열이 일어나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자에서 솟아내는 열이 소자 종류마다 다른데요. 대용량으로 가고 또 효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자들은 필히 순행이 필요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냉각효율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발열이 큰 소자 중에 하나가 바로 IGBT 소자입니다. IGBT 소자는 Iso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의 역자로 저렴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저희가 레퍼런스로 삼은 모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1000W에서 3000W 사이의 열 발생량을 갖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자들이 열 솟아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순행식으로 냉각해야 되는 대표적인 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두 번째 모델을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앞서 어떤 식으로 냉각을 해야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동물들의 모세혈관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친구는 멕시코에 사는 토끼의 한 종류인데 고온 지방에서 사는 토끼들의 귀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 발생이 잘 되게 부채 모양으로 혈관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각 수로를 모세혈관 모양으로 짜게 되면 열 전달을 촉진시키고 냉각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열이 주요하게 발생하는 소자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화하여 모델링을 하였고 이 소자 밑으로 수로가 지나게끔 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그 수로 중 한 부분만 비교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목적으로 삼은 혈관 모양의 수로를 가진 모델링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모델, 비교를 위한 기존 모델 두 개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메시는 다음과 같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비교 모델과 혈관 모델 두 개를 제작을 했지만 비교 모델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형이기 때문에 혈관 모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유체로의 열 방출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동이 일어나는 유체 부분의 메시를 더 짧게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해석의 이니셜 컨디션입니다. 냉각에 사용되는 유체는 물, 고체는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1넷에서 25도, 0.1m/s로 들어오게 되며 레이너즈 수를 입구에서 계산을 했을 때 1400 정도로 측류로 계산이 되어서 정상 상태 해석을 측류 과정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열 전달은 모두 열원인 IGBT에서 유체로 나가는 것으로 가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서 레디에이션과 같은 다른 열 전달 방식은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열원은 볼륨메트릭 힛 제너레이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IGBT 열 방출량인 2082W를 모델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 값인 13.6MW/m 세제곱으로 계산을 했고 그 값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총 이터레이션은 700회를 실행했으며 비교 모델, 혈관 모델 모두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해석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모델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해석 결과가 나온 일렘과 아울렛에서의 매스 밸런스와 에너지 밸런스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질량 보정 법칙에 의해서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0이 되고 열원에서 2082W의 열량을 주었기 때문에 열 방출량 또한 2082W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매스 플로우 레이트와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 모두 예상한 값과 매우 근사하게 나온 것으로 해석이 수치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석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GBT 소자의 열분포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혈관 모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교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 온도가 혈관 모델이 125도, 비교 모델은 331도 정도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유량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혈관 모양에서 차분한 유로 모양이 열 전달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왼쪽 모델 같은 경우 최고 온도가 1넷에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는 반면 비교 모델은 중앙에 가까운 곳에서 최고 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넷에서 가까운 붉은 갈래 유로보다 아울렛에 가까운 얇은 갈래들 유로가 열 전달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체 열분포 사진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혈관 모델은 실제 가능할 정도로 물의 온도가 68도까지 최대 올라가는 반면 비교 모델은 최고 온도가 100도 이상 넘어가서 물이 끓어버려 가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다시 한번 혈관 유로 모델이 열 전달에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원과 유체 사이의 베이스 기판 열 분포 사진입니다. 최고 온도 판의 전반적인 온도를 확인했을 때 혈관 모델이 훨씬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온도가 생겨나는 지점의 면적이 더 적은 것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최고 온도 지점이 IGBT 내부에 국한되는 반면에 비교 모델은 최고 온도가 옆으로 사여 나가는 것처럼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델이 세계가 백열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혈관 모델은 주변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비교 모델은 서로 간의 열적인 간섭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 팀은 직접 전자기기에서 가장 발열 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저희는 네트워크의 귀의 혈관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서 비교 모델보다 최고 온도가 약 67%나 감소를 하는 혈관 유로 모델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방열 성능은 좁은 유로에서의 유속 증가와 유체와 벽 간의 표면적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